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전력 설비가 오르다가 쉬면 원전이 달리고, 원전이 쉬면 조선이 달리고, 조선이 쉬면 반도체가 달리고, 이 섹터들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섹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력 설비가 뜨고, 원전이 뜨고, 조선 엔진이 뜹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속도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또 다른 섹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광통신과 광반도체인데요. 이 섹터는 이미 한 차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광전자는 3월 이후 6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며 947% 폭등했고 빛과전자도 1098% 올랐습니다. 대한광통신은 3개월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뛰었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순환매가 돌아서 다시 이 섹터로 돌아올 때 미리 담아놓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통신과 광반도체가 왜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어디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섹터에 불을 지른 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에게 더 많은 구리 케이블 생산 능력, 더 많은 광반도체 생산 능력, 그리고 더 많은 CPU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러면서 구리 기반으로 갈지 광 기반으로 갈지 논의가 많지만 우리는 둘 다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젠슨 황이 직접 콕 집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광반도체와 이 CPU 이거를 지목했다라는 건 앞으로 엔비디아 생태계 전체가 이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AI 광학 시장은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2030년 약 900억 달러, 한화로 13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광통신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AI 서버는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GPU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기존 구리 기반, 그러니까 이더넷 네트워크로는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병목 현상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슈퍼카를 수천 대를 만들어 놨는데 도로가 좁아서 정체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GPU 성능은 아무리 졸려도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막히면 전체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광통신입니다. 이 전기 신호 대신에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전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기술이 이 CPU, 공동 패키지 광학입니다. CPU 칩과 그리고 광 모듈이 따로따로 연결돼서 이 구간 안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칩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병목 현상을 없애는 기술이죠. 차세대 광통신 기술인 OCS 시장 규모는 기존 20억 달러에서 올해 40억 달러로 2배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광섬유의 가격이 지난해 11월 약 2.5달러에서 올해 1월 4.5달러, 3월에는 12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뛴 거죠. 광섬유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중국, 유럽, 미국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광섬유 확보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광통신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상장하면서 기관 자금도 이 섹터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테마주에서 기관이 담는 이 구조적 sek터로 격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올해 1월 12만 8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거의 60%, 7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20만 원을 넘어서면서 8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죠. 이 두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률 72%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는 게 광통신 그리고 광반도체와 무슨 상관이냐? 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에 광소자를 통합하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정이 확대되면 검사 장비, 소재 부품 수요가 함께 늘어나죠. 그래서 삼성의 광 공정에 투자할수록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HBM과 CPU의 연결입니다. 지금 AI 서버는 HBM을 탑재한 GPU 수천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GPU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병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병목을 뚫는 기술이 바로 CPU, 공동 패키징 광학이죠. 그래서 HBM 수요가 늘어날수록 CPU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잘 될수록 그 위에서 병목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광통신 그리고 광반도체 수요도 함께 폭발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두 섹터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만에 400%, 600%, 3000% 오른 종목들은 단기 과열 종목들이 맞습니다. 일부 종목은 거래소에서 투자 위기, 그 다음에 투자 주의 이런 거 조치까지 받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테마 과열과 구조적 성장은 달라요. 테마를 타고 근거 없이 오른 종목들은 조정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수주가 확인되는 기업들은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그 바로 조정 구간입니다. 순환매가 다른 섹터로 잠깐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이미 담아놓은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볼 종목들은 그 조정 구간에서 담을 수 있는 실적 기반 종목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젠슨왕이 직접 광반도체와 CPU를 AI 핵심 기술로 지목했고 광섬유 가격은 5개월 만에 5배 올랐고 AI 광학 시장은 2030년 130조 원 규모로 성장합니다. 게다가 삼성,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가 이 흐름을 더 가속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 후 조정이 나온 지금 진짜 수혜주를 담을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왕이 GTC에서 광통신을 AI 핵심 기술로 직접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가격이 5개월 만에 5배 폭등했죠. 이 흐름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앞자리에 있는 게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회사가 왜 대장이냐? 한마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 원재료인 모재부터 광케이블 완제품까지 전부 자체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를 직접 만들고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완전한 수직 계열화 구조. 이 구조를 갖춘 기업이 국내 대한광통신 하나뿐이죠. 그리고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실적 수주로 증명됐습니다. 올해 2월 미국 글로벌 AI XR 플랫폼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용 8640 초고밀도 광케이블 1차 물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자, 이 8640 어떤 제품이냐? 하나의 케이블에 864개의 광섬유 코어를 집적한 제품으로 범용 케이블 대비 약 5배에서 10배 수준의 높은 가격을 가진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을 바꾸고 있는 거죠. 실적도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미양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을 했고 2026년 매출액 약 2,2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상회가 예상되며 고질적인 적자 구조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첫 해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책 수혜도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케이블을 공공 인프라에서 배제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강화하면서 수직 계열화 역량을 갖춘 대한광통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거래처가 2024년 8개에서 2025년 18개로 125% 늘어난 것도 이 맥락이죠. 그래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구간입니다. 급등 이후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그 조정 구간에 있죠. 그 말은 반대로 지금이 순환매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숫자로 나오기 시작한 테마는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조정 이후에 나와주려는 모습을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목이 좀 더 크게 잡히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그때 진입하신 걸 권장드립니다. 즉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추천주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광통신, 광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기술력과 실적이 제대로 증명된 기업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높여가며 들어오고 있고 그러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역시나 저점 높여가며 저항대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글 중에 이 링크를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광통신 그리고 광반도체 관련 기술력이 증명됐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수혜까지로 보는 종목이지만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 한번 시작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급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이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AI 서버가 작동하려면 엔비디아의 GPU만 있어서는 안 되죠. 수십 개의 GPU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경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쇄 회로 기판, PCB죠. 그 중에서도 18층 이상을 쌓아 올린 초고다층 MLB가 AI 서버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초고다층 MLB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3곳뿐인데요. 그리고 그 중 한 곳이 대구 달성에 공장을 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고객사를 보시면 이 회사의 위상이 바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전체가 이수페타시스 고객사입니다. 빅테크 전체가 이 회사 제품을 써야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광통신과의 연결고리는 뭐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천 개의 GPU가 병렬로 돌아갈 때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을 CPU, 공동 패키징 과학기기로 해결하는데 CPU 모듈과 서버를 연결하는 기판이 바로 초고다층 PCB입니다. 광통신 인프라가 확산될수록 더 고성능 기판이 필요하고 그 수요가 이수페타시스로 들어오는 구조죠. 실적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 전년 대비 43% 증가, 영업이익 126% 증가, 영업이익률 19.7%입니다. 그리고 2026년 연결기준 매출 1조 4,400억, 영업이익 2,8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5공장 증설 효과가 1분기부터 본격 반영되며 구글 차세대 TPU 수요 증가에 따른 단가 상승도 추가로 나타날 전망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엔비디아가 이 회사에 주문을 넣었는데 회사는 20%밖에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죠. 그러니까 나머지 80%의 수요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증설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계산이 돼요. 현재 외국인의 소진율이 25.66%입니다. 대부분의 AI 테마주들은 한 자릿수인데 25%대는 기관이 구조적으로 매집하는 종목에서만 나오는 숫자죠. 그러니까 증권사 12개가 전원 매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HPSP입니다. 이 회사는 앞에 두 종목과 결이 조금 다른데요. 광통신 제품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통신 시대를 준비하면서 반도체를 더 많이,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HPSP가 만드는 장비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실리콘 표면의 미세한 결함을 수소로 치유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 없이는 미세 공정에서 수율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HPSP죠. 독점이에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고객사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HPSP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OFC 2026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 공정 양산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 반도체 공정에 광소자를 이런 식으로 통합하는 기술인데 이 공정에도 어닐링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을 확대할수록 HPSP 수혜 범위도 함께 넓어지는 구조죠. 실적도 확실합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은 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성장, 영업이익은 1245억 원으로 37% 성장이 전망됩니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좋은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 파운드리 공정을 짓고 있는데 인텔도 미국 파운드리 재건에 투자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 선단 공정이 확대될 경우 HPSP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운드리 시장 확장의 수혜도 받는 구조죠.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을 더 많이 만들고 광통신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이 늘어날수록 HPSP의 발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독점 기술을 가진 기업이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적이 이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공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외에도 나는 소소하게 단타로 길지 않게 먹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은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기사나 뉴스 재료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단타 투자 관심 종목들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추천주였던 제주반도체 하루 만에 15.93% 상승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 종목도 하루 만에 13%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22일에 말씀드렸던 태성 종목 오늘 날짜 기준으로 22% 상승이 나왔고 우리는 그 사이 9시 2분부터 14%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에는 이제 우리네 종목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이후 12% 넘게 급등이 나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이후 타점이 나와서 우리가 단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자리가 나왔을 때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당일 매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 보실 수 있게 도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 역시나 제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고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